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배출되는 영농 폐비닐 절반이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경지나 공터에 쌓아두거나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서 환경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농촌 마을. 비닐하우스 옆에 폐비닐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멀칭 재배에 쓰였던 비닐과 비료 포대, 시설 재배용 비닐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는지 주변에 검은 물이 고였고 악취까지 풍깁니다. 이처럼 온갖 종류의 비닐들이 쌓여 있는데요. 제때 수거되지 않으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겨울철에 바람에 날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 공터에도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이 수북합니다. 이게 갖다 놔은 지가 한 6개월 정도 넘었는데 지금 수거가 잘 안 되고 가가도 한 두 차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제때 좀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만 보상비를 주고 수거할 뿐입니다. 도저히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의 비닐들도 있어요. 네. 재활용될 수 있는 비닐 위주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수율이 한 50%, 60%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총 발생량 중에. 결국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은 농민들이 직접 소각장으로 운반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농경지 주변에 방치하거나 몰래 소각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제주에서 발생한 영농 폐비닐 9,800톤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4,800톤만 수거됐습니다. 수거율이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영농자재 보급과 함께 폐비닐 수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순국선열의 유해 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제주 국립묘지 조성공사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수백 그루의 나무가 벌채됐는데 이 나무들이 몇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령이 수십 년 된 굵은 나무가 베어진 채 밑동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제주시 충원묘지 주변 부지에 제주 국립묘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400m가량 되는 기존 진입로 폭을 2배 넓히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나무와 편백나무 등 300그루가량이 벌채됐습니다. 잘려나간 통나무는 모두 한 곳에 모아뒀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판매처를 찾지 못하면서 2달째 방치 상태입니다. 보훈처는 수억 원의 판매 수익을 예상하고 원목을 매각할 계획이지만 지난달 입찰에서 참가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안 부수고 그냥 나가시다가 우리 현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사비가 엄청 지략이 됩니다. 대충 한 2, 3억 정도 매각으로 돈 또 들어오니까 이것도 이제 또 이익이 되고. 제주 지역은 목재 연료인 펠릿 생산 업체가 없고 원목 가구 공장도 적어 높은 가격에 구입할 업체가 없는 겁니다. 무상으로 기부하면 특혜 시비가 우려되고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방안은 수익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임목 책임으로 원래 잡혀 있는 거다 보니까 책임으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을 빨리 하려고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강력평가도 그게 시간이 있었을 텐데. 환경훼손 논란에 더해 잘라낸 나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제주 국립묘지 조성 사업. 국가보훈처는 다음 주 원목 매각 가격을 낮춰 다시 입찰에 붙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현 제주공항의 확장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각각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토부와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각각 2명씩 패널로 참석해 현 제주공항의 확장 가능성을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MBC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와 제주도는 토론회가 끝나는 대로 도민 의견 수렴 방안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학생 수백 명이 매일같이 안전 펜스 하나 없는 도로를 가로질러 학교에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까지 났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자 결국 중학생들이 주민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청 민원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충북 이채연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들로 붐비는 사거리. 학생들이 교통섬을 지나 인도로 걸어가려는데 차량은 멈출김이 없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심지어 우회전 차로로도 모자라 갓길로 내달려 인도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달려오는 대형 버스를 피해 뛰어가는 건 학생입니다. 근처 단지에 사는 학생 수백 명이 학교에 가려고 매일같이 이 길을 건너야 합니다. 지각해갖고 늦어서 뛰다가 차에 부딪힐 뻔한 적이 있는데. 왕복 6차로를 사이에 둔 교통섬과 인도엔 교통 지킴이 한 명뿐. 이렇다 할 안전장치 하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엔 집에 가던 여학생 2명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다치기도 했습니다. 가드 펜스가 없으니까. 가드 펜스가 있으면 여기까지만 돼 있으면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고 확률이 확 줄어들겠죠. 학교 측은 지난해 봄 도로를 넓혔는데 인도는 밀려나고 차도만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통학량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어떤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이유에서 이쪽 우회전 차로를 넓혔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나 이제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 뒤 2달이 넘게 안전시설을 설치해달라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학생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교생과 주민 4,430명의 동의서를 받아 충북도청 민원실을 방문해 개선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적극적이게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야지 좀 문제가 더 빨리 없어지고 좀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인구와 교통량에 따라서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더 안전해지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민원을 넣은 바로 당일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예산 문제 등을 검토해왔다며 빠른 시일 내로 안전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야말로 우리 전통가요인 트로트 전성시대를 맞았는데요. 국내 최초로 영암에 건립된 한국트로트가요센터가 트로트 전성시대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뷔 60주년을 앞둔 영암 출신 트로트 가수 하춘화. 대표곡은 1973년 발표한 민요풍 가요 영암 아리랑입니다. 영암이 어딘지 몰라도 하춘화의 영암 아리랑은 모두 알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민요를 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영암 아리랑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불려진 것만 해도 몇십 년 불렸잖아요. 이처럼 트로트는 때론 신금을 울리는 가사와 선율로, 때론 신나는 리듬으로 국민들을 웃고 눈물 짓게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첫 트로트 가요센터가 지난해 영암에 문을 열었습니다. 상설 전시장에서는 80년 트로트 역사를 빛낸 가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민 가수 하춘화 씨와 하 씨의 아버지가 모은 음반 등 희귀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영암군은 트로트 가요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인재를 기르기 위한 트로트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아카데미를 만들고 또 영암 아리랑 가요제와 대공연장을 만들어서 연중 교육과 공연이 함께하도록 합니다. 영암군은 지금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를 중심으로 트로트 메카로의 부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과대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오늘부터 전학년 등교 수업이 실시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원격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전학년 등교 수업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과대학교로 분류된 학생 수 900명 이상 초등학교 15곳과 700명 이상 중학교 9곳,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 8곳은 3분의 2 등교 수업을 유지합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시행된 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 조치가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게스트하우스 집합 금지 명령을 3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종교시설에서의 소모임도 식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용합니다. 박물관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도 운영을 재개하지만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은 유지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다가 모레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제주시 아침 기온이 16도, 낮 최고 기온이 21도로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등반객들은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16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와 남부가 22도, 북부와 동부는 2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구름 많겠고요. 현재 기온 1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돈을 받고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던 엄마가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글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자신의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던 글을 올린 산모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입양 절차를 상담하던 중 화가 나 글을 올렸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 즉시 삭제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으로 A씨는 그제 오후 한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생후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한다는 글과 함께 아기 사진 2장을 게시했습니다.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보다 10배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렌터카를 임대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 세입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방 세입은 매해 10% 가까이 성장했지만 올해는 1,27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1억 원, 10%가량 줄었습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납부 기한을 석 달 연장했지만 미납 금액이 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주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전통시장 체감 경기 지수는 62.8로 지난 4월 83을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는 지난 5월 87.0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강세로 반전돼 지난달에는 63.0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도내 학교에서 발주한 계약의 업체 수주 규모가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제주도의회 교육위 강시백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수주액은 제주시가 3,300억 원, 서귀포시가 431억 원으로 8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강시백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간 사업 수주 배분을 6대4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습관을 조사한 결과 과다 사용자 비율은 15.9%로 전국 평균 13.1%보다 높았습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 비율도 13.3%로 전국 평균 10.4%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태계 위해 식물로 지정된 핑크뮬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 환경부가 다른 식물의 식생을 방해할 수 있어 생태계 위해성 2등급으로 평가한 핑크뮬리에 대해 공공시설에서 식재를 금지하고 안덕면 사무소가 심은 1,000제곱미터는 다른 식종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핑크뮬리는 2014년 국내에 도입돼 도내 식재 면적은 14,000여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넓습니다. 제주 지역 산림 병해충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병해충이 발생한 도내 산림 면적은 지난해 326헥타르로 재작년 427헥타르보다 24% 감소했습니다. 또 제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도 재작년 8만 3천 그루에서 지난해 4만 6천 그루로 줄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4월까지 사업비 79억 원을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를 벌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